네. 이거 제가 좀 찾아보고 재밌었습니다. 고려아연. 네, 고려 아연 3분기 부진에 이제 급락을 했고 4분기도 어렵다 물음표. 요건데요. 일단 고려 아연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정확히는 나 잘 진짜? 모르겠어. 비철금속의 절대 강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너무 어려워. 그런가?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어떤 업체입니까? 고려 아연. 좋아하는 금을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금은 매우 좋아. 그죠?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흙 속에 있는 이 금 원석을 가져와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금부치, 어린이들 얘기하는 금부치, 금부치. 그걸 만들어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련. 아연, 연, 금, 은, 동 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돈 낸 게 금이니까. 그래서 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네. 고려아연이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네. 되게 이제 뭐 호재다. 주가 좋았어요. 네, 주가도 좋고 뭐 괜찮죠.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3분기 실적이 이제 부진으로 나왔어요. 네.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 원인 자체는 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 네네. 봅니까? 근데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어감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배드랑 낫굿이랑은 좀 어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배드보다는 제가 볼때 낫굿. 낫굿이라고 보는 게 낫굿. 낫굿 좋지 좀 않다. 걸릴 수 있다. 예, 좋지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나름대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나름대로. 나름 항상 돈잘 잘 벌고 벌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을 벌고는 있어요. 근데 그냥 꾸준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꾸준히 옆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실적 이거 그 IR 고려아연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 이것도 실적 수치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적 수치. 네. 3분기 현재 매출이 이제 요거는 이제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인데 매출이 2조 7,44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6억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영업이익만 보게 되면 전년 대비 43% 감소. 많이 그죠?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은 원자재 가격 떨어서 일시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추이를 한번 잘 보세요. 2021년 3분기 또 볼펜으로 2023분기 2020 근데 커서 이게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보시면 매출이 보세요. 2조 4천억, 2조 9천억, 2조 6천억, 2조 8천억. 네. 영업이익이 2,600억, 2,800억, 2,800억, 3,800억. 이게 누치를 저랑 같은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꾸준해요, 그냥. 네. 매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크게 변동 없고 영업이익도 큰 변동 없이 꾸준히 가요. 네. 꾸준히 가다가 중간에 뭐 환율 요인이 발생된다든지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영향들이 오게 되면은 한 번씩 주가 출렁이지 그러다 또 제자리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네. 빨리 돌아가지. 이게 기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서 이게 결국에는 3분기 때 이제 금속 가격 약세 이 영향을 좀 받은 건데 고려아연은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조 5천억 전에서 계속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10조 원대에서 정체가 돼. 그러니까 제가 낫굿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실적이 꺾이면은 배드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10조 원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 보긴 힘들어요. 좋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조 5천억에서 3조 원, 뭐 3조 5천억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다 보니까 낫굿인 거지. 이거를 배드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회복 되려 엄청 빠를 것 같아요. 빠를 것 같아요? 금방 또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고려아연 지금 재고 비싸게 사가지고 재고가 많은데 재고 떨이가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던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정유주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유하고는 재고량은 있어요. 재고량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오는 것만큼 파는 것도 비싸요. 파는 것도 물가. 비싸요? 아니 사는 금값도 것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라면을 예를 들면은 짜파게티 드시지만 걔는 시간 지난다고 안 오나. 막 밀가루 가격 비싸잖아요. 네. 비싼데 라면 가격도 올리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 자산 어떤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 이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물가 올라간 거 대비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부담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냥.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스러운 영향이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팩트긴 네.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가격보다는 높은 데서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 조금 음. 버티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괜찮을 느낌? 것 같지. 버텨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되는데 단지 시간은 걸린다. 어. 시간은 걸린다 봐야 되겠죠. 시간은 걸린다. 60만 원 돌파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60만 좀 원대가? 그냥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실적만 보게 되면은 어쨌든 연간 기준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10조 원대 정체가 돼 있고 영업이익도 1조 원대 정체가 돼 있어요. 네. 그럼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정체가 돼 있으면 주가도 당연히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실적이 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신성장 공유가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현재 57만 9천 원.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건 지금 더 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요? 네, 좀 더 여유 있게 볼까. 좀 더 여유 있게. 네. 조금 더 볼것 다져지는 거 같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분기별 매출액 추인데 지금 뭐 고려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련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비중이에요. 이거 지금 분기별 매출은 별도 기준이에요. 그 고려안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분기별 매출은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아연, 연, 이렇게 밑에서부터 파란색, 그다음에 주황색. 이게 주황색이라 해야 돼요? 네. 저기 나온 색이 여기다 틀린구나. 어. 그러니까 아연, 연, 네. 은, 금, 동 그리고 기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안은 뭐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그 비체금속 회사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높은 건 너무나 당연해요. 당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others 그러니까 기타 여기에 이제 200억, 2천억 정도, 200억 정도 되는 부분들. 200이라는 죄송해요. 2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가 별도 기준을 봤을 때 2조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기타 되는 게 2천억 정도인데 네. 이 10%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이 앞으로 이제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가 볼 때는 고려안의 주가는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뭐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속 가격 올라가는 거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요거는 이제 일단은 좀 속된 편 한번 쓸게요. 일단 해먹었기 때문에 다 해먹었다. 해먹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핑계를 찾아야 돼요. 다른 핑계를 신사업. 그렇죠. 다른 핑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뭐 금속 가격도 약했고 판매량도 작았고 그리고 원가에 들어가는 아연 재래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가격, 전기 요금 이것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방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10%밖에 안 되는 이 기타 사업에서 얼마만큼 빨리 캐시카우로 끌어올리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고려안이 100만 원으로 가냐 못 가느냐 이렇게 100만 원 조금 너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한번 흐름 타면은 금방 또 가잖아요. 충분히 네. 2차 전지 때문에. 흐름 한번 숟가락 얹지. 그 새로운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까지 돈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시간이 상황이기 걸리겠지.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수산앵커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주가가 최근에 좋았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2차 전지 사업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잡아주고 유지를 시키려면은 단순히 이제 한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고래한 정도 되는 어떤 시총의 종목이라면은 이제 여기서 돈을 버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 그동안 고래한이 보였던 퍼포먼스는 게 완만한 우상향. 그러니까 저는 급등보다는 고래한이 보여주는 완만한 상승 이게 정말 좋다고 봐요. 이게 돈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알아서 불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대차 그냥 여놓기만 해도 돈 되고 내부에 그냥 여놓기 돈 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안이 그런 흐름을 잘 타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을 빨리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발전시키면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왜? 내 얼굴에다 기치면 자, 우리 지진철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지진철님.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진철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음. 하트. 사랑해요. 어서 오세요. 네.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자, 근데 방금 2차 전지 하나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 신사업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네. 봤는데 어떤 건지 일단 소개를 좀 해 주실 수가 있어요? 2차 전지 사업 있고 뭐 수소도 있는 것 같던데? 네. 지금 앞으로 할 게 이제 2차 전지, 네. 풍력, 수소, 네. 요 3가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전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벡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들이 많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네네네네. 알루미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재련하는 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2차 전지로 넘어간 건 어렵지가 않아요. 진입하기가 너무 쉽지. 지금 너무 쉬운 거예요. 네. 크게 네.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딴 데서 가져오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매출처만 다 잘 잡으면은 정말
이 회사는 이제 원가 부담도 없고 왜 직접 생산하니까 오. 원가 부담도 없고 매출처만 잘 잡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또 사업이 클 수 있는 음. 그런 기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손을 잘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LG 화학도 잡았지. 그렇죠. 김 위장님이 고려아연 패전지도 개발한다고. 오호. 그 폐배대 사업도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그 할 거기 때문에 대세지.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뭐 금속을 뽑아내고 하는 것들이 뭐 재료 아까 전에 제가 원석에서 재료니까. 뽑아서 하는 거 응. 말씀했잖아요. 추천한 거 아니죠. 음.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고려한 음. 정도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김짱님이에요. 김이짱. 아 김이짱. 김이짱이구나. 저 김이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뭐 고려한이 폐 배터리 사업하는 것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 조금 뭐 그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쉽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재련소 있으니까. 네, 괜찮네. 갖다 부어버리면 되잖아. 온산 재련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라고 전구체. 전구체. 전구체가 양극재 원료가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가니안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그 수제비처럼 이렇게 수제비 반죽처럼 이렇게 섞은 거예요. 섞어놓은. 그게 전구체라고 보면 돼요. 원 재료. 와, 이해가 쏙쏙됩니다. 밀가루 좋아해. 그래서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네, 현재로는요? 거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수입해 중국 비중이 87%, 우리나라 13%? 맞죠. 맞아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거의 중국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도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이 배터리를 많이 팔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예를 들게 되면서 배터리를 많이 팔게 되면 뒤에서 웃는 건 중국 기업이다. 그 얘기는 되게 많이 당연하죠. 했어요. 맞아요. 원 소재 다 그러니까 공급하니까. 리튬부터 해가지고 다 수입해 오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이거를 국산화 시키지 않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자력이 많이 올라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중국에서 이걸 무기화시켜 버린다? 난리 나지. 바로 타격이에요. 우리나라 전지 사업 바로 타격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체 사업을 최근에 와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긍정적이라 봐요. 맞아요. 긍정적이라 봐요.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과 이제 LG화학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사업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온산 재련소 부근에 2천억 정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전구체 생산 공장을 건설해요. 온산에. 온산이 어디냐면은 그 이게 울산시가 있고 울산이 울주군을 편입했는데 그 울주군 안에 온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바로 아래 붙어 있는 동네예요. 울산 바로 아래 바로 붙어 아래 있는 동네. 바로 안에 동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항에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그 양극재 기업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그쪽하고 이제 울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고려안 같은 경우는 위치를 되게 잘 잡은 거죠.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그러니까 고려안 같은 경우는 정말 온산에다가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천운인 거죠.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삼성 SDI가 어쨌든 그 GS 건설도 마찬가지고 포항에다가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니까 포항하고 울산하고 되게 가까워요. 맞아요. 네, 되게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안 같은 경우 사업하기 되게 좋다 좀 보시고 네,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납품이라는 실적이 없어요. 네.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사업만 추진. 이제 사업 진행. 이제 그 생산이 1년 반 정도? 이게 생산이 2024년 2분기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업 구상을 하고 그리고 난 공장 다음에 누구랑 할 것인가 조인트 벤처 맺고 이제 우리 사업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보자. 요런 단계예요. 저 요거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돈도 하자. 해서 계약서는 썼어. 돈도 들어갔어. 돈은 들어가자 했는데 돈은 이제 방송은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직 생산이 아직 안 네. 됐어. 근데 대신에 2024년부터 그 생산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어서 빨리 되는 편인 거 아니에요? 공장 짓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반이면 근데 이거 엄청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한다고 해서 바로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온산 재련소에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원료를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전구체 만드는 공장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러면 이제 어디다 할 건지 부지 선정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시행을 맡기고 그리고 시공을 하고 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생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LG화학 충주 공장, 충주에서 양극재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합작 법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2025년도에 4천억 정도 매출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려아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매출 10조거든요. 10조에 4천억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선생님 말씀드린 게 새로 하는 신사업이 앞으로 주택 캐시카우로 늘려야 된다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치.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조 단위 정도는 가져야. 그렇죠. 나중에. 조 단위 정도 가져야죠. 적어도 지금 10조기 때문에 1조 정도는 가져야죠. 최소 그 정도는 가야.
훈풍 받지. 맞아요. 네. 그래서 가져야 이제 뭐 2차 전지에서 돈을 벌고 했던 얘기를 우리도 돈 번다. 우리도 이제 돈 번다. 야, 이거 그거 있다. 우리도 돈 번다 어.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그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또 좋은 게 8월 5일 날 그 하나 H2 에너지 USA 네. 여기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제 유상 증자를 하는데 이것도 잘 한 것이 이게 여기서 가성 소다를 공급받을 거예요. 물론 LG 화학에서 가성 소다를 공급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에서도 이제 가성 소다를 공급받게 되면서 이제 사업을 이제 빨리 한번 해보겠다. 그치. 어디든 이제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캐파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늘리거나 요걸 하는 건데 이 가성 소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불순물 제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불순물.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금 같은 경우도 가져가지고 이제 추출할 때 보면은 불순물 뿌리죠. 다 제하고 순수 100% 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체를 만들 때 순수하게 그러니까 성능 좋은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불순물들 다 제거를 시켜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성소다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구체 1톤을 생산할 때 가성소다가 최대 0.89톤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890kg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1대 0.9까지도 되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성소다 기업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딱 네 개 군데가 있어요. 롯데정밀화학, LG화학, 하나솔루션, 백강산업. 1등은 하나솔루션. 맞아. 그래서 아마 하나솔루션.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 쪽으로 손을 잡은 것 같아요. 일등. 안정적으로 네. 받으려고. 완전 잡아요. 그리고 네. LG화학이 국내에서 2등, 정밀화학이 3등. 그러니까 폐배터리 얘기가 계속 나와도 결론은 가성소다가 진짜 1대 0.9까지 그쵸.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폐배터리 산업까지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도 불순물 제거하는 가성소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또 가성소다를 얼마만큼 잘 확보를 하냐가 또 안정적으로 이 양극재를 생산하느냐 요거 연결이 되니까. 그렇지. 계속 이게 그렇죠. 공급이 그렇기 돼야 때문에 되니까. 어찌 보면 이거 8월 5일 날 이 하나 쪽이랑 손잡은 건 정말 잘한 거라고 좀 볼 잘한 거예요. 거다. 밸류 체인을 잘 엮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LG 화학이라는 정말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라는 거. 그리고 가성소다라고 하는 필수 소재를 또 다양한 곳에서 확보를 했다는 거.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아까 그 매출이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데 이게 4,000원? 4조였으면 얼마 좋을까? 아유, 4조면은 뭐. 4조였으면 얼마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 또 숙제가 있어요. 이제 경쟁업체들이 대규모 증설을 해요. 경쟁업체. 에코프로 GM. 이거는 어디냐면은 자회사. 에코프로와 삼성 SI 합작법이에요. 오.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중견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건 이게 최초예요. 없어요. 맞아요. 해외 쪽에는 있는데 국내 쪽에는 삼성그룹이 국내 중견그룹과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거는 이게 유리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삼성 SI도 에코프로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한 거지. 인정한다라는 거죠. 어. 근데 에코프로 GM이 2026년까지 19만 5천 톤까지 캐파 증설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네. 얘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양극재, 다. 아, 그러니까 얘들 너무 편하니까. 진입하기가 너무 편하니까. 거기다 리튬까지. 어. 그러니까 이 자재 원료 들어가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볼 때 포스코케미칼이 시장 점유율, 시장을 잡아먹을 가능성도 있지 정말 않을까? 빠를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도 2025년도에 18만 18만 5천 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24년도 2분기에 이제 2만 톤인데 그럼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생산량이 좀 작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을 잡아먹을 때 좀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변수예요. 이게 변수.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GM 여기랑 좀 대등하게 조금씩 경쟁을 하려면은 돈을 쏟아 부어야지. 돈을 쏟아서 어떤 경쟁력이 좀 더 있어야 돼요. 캐파. 생산량 늘려야 돼요. 생산량? 치킨 게임 해야죠. 치킨 게임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치킨 게임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여기가 지금 2만 톤 얘기하는데 네. 에코프로 GM이 19만 톤이지 포스코 케미칼도 19만 톤이지.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의 20만 톤 육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배.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게 되면은 어쨌든 현대차가 물량이라는 점유율이 되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막 계속 때려 붙잖아요. 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GM이라든지 뭐 이런 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 GM인가 포스코케미칼의 물량으로 시장을 때려 넣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고려한 합작사 한국 전구체 회사가 주식회사가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성능 좋은 그 전구체를 대량으로 싸게 많이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게 또 어찌 보면 에코프로 GM과 포스코케미칼의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 물론 고려한이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 GM과 포스코케미칼 쪽에 대규모 증설하는 게 고려안 같은 게 부담스럽죠. LG화학은 부담이 전혀 안 되지. 왜냐면 어디서든지 어디서 받기만 하면 본인 되니까. 받으면 되니까.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받으면 되니까 꺼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안정적인 거는 이 두 회사가 있어 버리니까. 근데 그렇죠. 반대로 보면 얘들이 너무 많이 해서 고려 아연이 간보기로 2만 톤 지른 거 아닐까? 아니요, 그거 같이 가야 돼요. 아, 그럼 더 같이 질러야 가야 되는데 되는데. 만약에 진짜 정말로 이게 양극 지금은 이 전기차 생산 때문에 2차 전지 원료 양극재나 양극재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 치킨 게임 하게 되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진짜 물량 대량으로 때려 부어버리니까 3등 4등 회사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지. 이 한국 전구재 주식회사도 그렇게 안 될 거란 법은 없어요. 그렇지. 물론 LG화학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차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정말 지금은 좋지만은 불황기로 갔을 때 성수기로 갔을 때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된다라면은 이 치킨 게임에서 도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겠네. 그래서 있기 네. 때문에 정말 네. 신사업에 진출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 나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죠.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업에서 어떻게 전략을 계속해서 짜나가는지 그치. 좀 봐야 되겠네. 그래서 IR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현금 그래도 많이 있어서 그걸로 지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현금이 많다라고 그러니까 현금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주가라는 게 현금이 많다고 해서 물론 좋은 건 있지만 이 현금이 계속 늘어나야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유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안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사내 유보금이 1조, 2조, 4조, 5조 계속 늘어나는 거를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투자자가 바라보는 거 좋아하는 거지. 계속 1조, 1조, 1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은 화폐가 계속 마이너스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관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투자를 같아요. 더 해야 돼. 네. 투자 돼가지고 앞으로 돈이 들어올 구멍을 네. 더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죠. 근데 그 외적으로도 또 많이 하고 있어서 또 네. 뭐가 터질지 몰라 사실 고려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업해간 얘기지만 하나만 걸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전구체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동박도 있죠. 네. 니켈도 하려고 하죠. 내가 볼 때 지금 분산 투자하는 것 같아.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건 좀 얘기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KGM. 네. 요것도 이제 납품도 없고 실적이 없는 사업 초기 단계. 네. KGM이 네. 2차 전지 사업을 위해서 만든 자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아. 만든 거죠. 그래서 동박을 하는데 동박은 그거예요. 그 응급할 물질을 그 동에다 얇은 동 있잖아. 얇은 동 있잖아요. 이게 동박이거든요. 동으로 된 이렇게 얇은 판이에요. 여기다가 뭐 갖다 붙이는 응급할 거지. 물질을 묻히면 이게 응급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응급할 물질을 여기다 바르기 전 단계를 동박이라고 그래요. 이제 쉽습니다. 너무 편해. 그러니까 빵에다 잼 바르기 전. 탄수화물로 설명을 해. 탄수화물 밀가루로. 이게 바짝 잘 구운 식빵에다가 네. 여기다 잼을 바르는 거예요. 잼 바르기 전. 잼 바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납품이나 이제 실적이 없는 사업 초기 단계인데 네. 앞으로 요것도 이제 한 6만 톤 정도 6만 톤 정도 할 생산 능력 확보할 예정이에요. 네. 일단 요것도 이제 온산 재료소 근처에 이제 울산시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네. 이게 전해동박은 뭐냐면은 그 보통은 그 전해동박 아변동박이 있는데 동을 가져와서 이 롤러 이렇게 돌려서 바짝 이렇게 지퍼처럼 이렇게 바짝 롤러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게 아변동박. 아변 방식이고 이 전해동박은 액체 상태의 동을 이제 얇은 판을 만드는 거죠. 판을 만드는 건데 어쨌든 전해동박이 비용은 더 싸다. 싸다. 비용이 더 싸다. 똑같은 품질만 하는데 비용이 더 싸다. 품질은 같아요. 방식의 차이고. 네, 그렇죠. 물론 품질 차이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비슷하다 봐야 돼. 전해동박이 더 낫죠. 근데 그래서 이게 용액화시킨 동을 석전하는 방식인데 이게 FPCB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용 집전체에 이제 전해동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해동박을 하게 되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FPCB 이쪽도 이제 FPCB가 뭐 스마트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장용도 들어갈 다 거거든요. 들어갈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네. KGM이 고려아연과 전사적으로 이제 전장용에 들어간 FPCB도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돈이 되니까. 숟가락 하나 얹어야 돼. 그렇죠. 숟가락 얹고 여러 군데 많이 얹어야 돼요 지금. 바빠요. 지금 고려아연은 엄청 바빠. 사업만 벌려놓고 끝이 아니라 우리 이제 오픈했으니까 손님들 끌어와야 돼. 그렇지 매출을 발생시켜야지. 그러니까 그 예전에 또 삼성전자 얘기해서 미안해요. 삼성전자가 그 선단 공장 만들어 놓고 고객을 확보 못 해가지고 조금 애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려아연도 이제
전해동박 공장 만들 건데 이거를 이제 쓰임새가 많으니까 이제 음. 비즈니스 해야죠. 가지고 해야지. 영업해야지. 우리 거 써주세요. 우리 거 좀 써주세요. 이걸 해야죠. 영업해야지. 그래서 이제는 이제 13,000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일단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를 했고 네. 이제 이게 샘플 테스트 하고 난 다음에 네. 매출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인데 요것도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 좀 그 고려인 IR 자료 있는 거 좀 포함했는데 이 4분기부터 샘플 테스트를 해요. 여기 파란색 점이 이제 샘플이고 네. 이제 초록색 초록색 이게 완성품. 라임색이라 그러나 여자들 라임색이라 그러던가. 라임. 예. 여기는 정확한 초록색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초록색. 왜 라임색으로 보이는데? 인가요? 몰라,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고객사 A, B, C가 있고 이제 해외 고객사 D가 있는데 아, 뭐 고객사는 아마 대충 예상을 하실 거예요. 예상하실 셀. 거예요. 예,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 이제 내년 3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될 건데 그래서 이때부터 매출 잡힐 거예요. 매출 잡힐 거기 때문에 아직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매출이 잡힐 건지 이제 샘플 테스트가 끝나고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납품할 건지에 대한 그 계약이 진행이 될 얼마나 거니까. 잡힐지는 아직은 모른다. 예, 그래서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2025년까지 또 3만 톤 정도 1차 증설을 하고 그리고 2027년 그때 가서 또 1만 7천 톤 또 증설을 해요. 그래서 6만 톤까지 늘리는데 동박이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잖아요. 1등 머티리얼즈도 있고 그리고 SK 넥실리스 맞죠? 넥실리스 여기도 있기 때문에 앞에 너무나 빵빵하고 잘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또 이게 한국 전구체와 마찬가지로 전구체가 전방에 에코프로 G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빵빵한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 상황인데 또 껴 있어. 동박도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SK 넥실리스 이런 빵빵한 경쟁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회사들 대비해서 또 얼마만큼 또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냐. 우리 거 좀 써주세요. 영업맨을 잘 고용해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고려안을 볼 때는 그것도 봐야 돼. 재무제표상 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치. 얼마나 영업을 잘 뛰고 있느냐 이거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영업 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이 결국은 네. 기업 활동을 그쵸. 어떻게 하고 있냐를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앞으로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 돈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구체도 그렇고 KGM 동박도 그렇고 이거를 사달라고 비즈니스한 비용으로 들어간다라면은 마이너스가 잡히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열심히 영업을 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기업 활동 네. 열심히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팀장님이 저 궁금한 게 팀에 네. 보시기에 그러면은 지금 고려아연이 지금 전구체도 그렇고 동박도 그렇고 네. 이제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음. 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그게 그쪽 시장에서 봤을 때 네. 늦게 합류한 편이에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새롭게 합류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죠? 지금은 빨리 따라잡았다고 봐도 돼요. 아, 그래요? 이제 막 불붙어서 막 그 회사 그러니까 뭐 LG화학도 그렇고 LG화학도 마찬가지 양극재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 진출하는 애들 많은데 지금은 이제 돈이 된다 싶으니까 다 달라드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야 저거 돈 된단다 해가지고 다 달라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 달라들지만은 여기서 살아남는 회사가 있고 돋대는 회사는 아마 지금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내년까지는 걱정 안 해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미국 이게 제가 볼 땐 성숙기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너무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캠투율 15% 정도.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을 보고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직까지. 왜냐면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제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그냥 이 네. 오늘 얘기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얘네도 이제 드디어 이거 하는구나. 출발을 하는구나. 요 느낌이라 이제 해가지고 되겠냐? 이 느낌의 차이를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게 딱 달리기로 따지면 3등 4등 같아. 네. 한 3등 4등? 네. 몇 명 뛰었는데요? 뭐 한 10명 뛰었는데 3등 4등이니까 얘들이 따라잡을지 못 따라잡을지는 그렇죠. 사실은 모르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어요? 저희 아우, 급합니다. 아, 지금 빨리 지금. 2개나 더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캠코까지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아크 에너지는 네. 아직 이것도 지금 뭐지? 아크 에너지는 풍력 발전 같은 경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풍력 발전해가지고 전기 공급 받으려고 그래서 꽤 커요. 전기요금 네. 올라가지고 너무 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캠코 제가 볼 때는 한국 전구체하고 케이젠보다는 캠코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생각이 드는 게 니켈. 이게 말 그대로 완전 원재료거든요. 완전 원재료이기 때문에 황산니켈은 아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전구체하고 동박보다는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제일 낫다? 돈을 벌어주지 않을까 어.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이제 황산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 10만 ton 정도 생산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매출이 2,300밖에 안 돼요. 2,300억. 네, 어. 2조 3천억이 아니라 3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작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 이게 니켈을 생산해가지고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로 납품하고 그리고 전구체 생산하고 난 다음에 LG 화학으로 가고 여기서 양극재를 만들어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다단계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타고. 다단계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납품 확실하고 그리고 황산니켈은 한국 전구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걸 확보하려고 필요하죠. 노력할 거예요. 아. 왜냐면 아직까지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니켈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니켈 비중이 올라갈수록 리튬을 많이 품을 수가 있어요. 리튬을 많이 품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행거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근데 좋습니다. 단점은 충격이 약하다라는 거. 이게 단점인 거예요. 박아버리면 끝난다. 그렇죠. 그 최근에 한번 박아버리면 바로 불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 니켈이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스파크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리튬이 불이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니켈하고 리튬 때문에 화재 나면 되게 위험한 거야.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 전구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뭐 이게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2025년 전까지는 저는 힘든다고 보거든요. 전구체 이게 머리는 이해되는데 또 생각이 힘들어. 이게 생각이 힘든데 이게 미세한 그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구체 배터리가 나면 어디에부터 나냐면 저는 일본이 제일 먼저 개발할 것 같아요. 일본? 네. 일본이.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얼마만큼 빨리 이거를 전구체를 많이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리튬에서 전구체로 넘어가도 전환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미세한 기술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이 더 앞서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노벨상 많아. 네. 사람 인정해야 많아.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먼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미국보다는 제가 일본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인성은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일본보다. 네. 그래서 어쨌든 멘트 좋았어.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네. 뭐 캠코 이런 그 전구체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 케이젠 뭐 캠코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다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요. 네, 2차 그리고 딱 숙제는 정해졌어요. 얘기하면서 숙제 다 나왔고 이제 얼마만큼 이제 매출이 영업표를 빠르게. 납품표를 많이 확보를 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성숙기 진입했을 때 얼마만큼 경쟁력을 높이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갈 숙제 드리는 거죠.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이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생존력이 높은 회사는 그래도 캠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막 물어볼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요 사라고요 말라. 그래서 아까 그 얘기는 서두에 나왔는데 천천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올해는 안 사고 천천히 그냥 내년부터 볼 것 같아요. 내년부터. 이제 막 부각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 동향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LG화학을 예를 들게 되면 기존에 하는 사업 외에 2차 전지로 돈을 버는 회사들 같은 경우 주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은 다시 꼬꾸라졌거든요. 맞아.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돈을 버는 회사, 이제 하는 회사. 이렇게 지금 양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가서 SK이노베이션도 SK온이 돈을 흑자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또 달라질 얘기가 되는 거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부각이 됐고 네. 시장에서 고려아연을 하고 있는 사업을 얼마만큼 또 조명을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후광을 또 고려아연이 얼마만큼 받느냐. 이런 게 제가 봤을 땐 또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정리를 쫙 해주셨는데 얘기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좀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매력은 분명히 있지만 시장에서 언제 이거를 부각시켜서 주가를 또 땡기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그리고 또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쵸. 아니, 결론은 돈이지. 실적 그렇죠. 찍히면.